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8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간밤 미국과 중국이 기존의 관세를 좀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협상이 좀 한 단계 진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시장 좋은 흐름 좀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흐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HL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HL 사이언스 종목 좀 진단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볼까요? 어떤 기업이죠? 네, 이 HL 사이언스는 그 주부님들이 백화점 같은 데 자주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백화점 가면은 그 식품 코너 있잖아요. 네. 식품 코너가 보통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 있죠. 지하에 가보면 그 되게 그 식품 코너 가기 전에 그 좌판 벌려놓듯이 그 천연 식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네. 거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연 제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의약품이 그 합성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의약품이라기보다는 천연물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위적이 아니고 합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는 더 좋겠죠. 좋죠. 네, 인체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천연물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매장에 가시면 뭐 오메가3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이제 팔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죠? 네, 오메가3 정도는 사실 그 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와 유사한 천연 의약품 쪽을 만드는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즈니스 서머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천연물이 앞에 붙죠. 네, 네, 그쵸. 합성이 아니라 이제 천연물 기능성 원료 및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기업이다. 최근에는 또 그 화장품 쪽 있죠. 네, 네. 이쪽도 좀 진출하고 있어요. 코스메틱스. 네. 되게 건기식 회사라고 그러죠.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건기식 회사가 최근에는 이 화장품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가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안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뭐 대만,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네.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진출이 돼야 뭔가 크게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기업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식회사 HL 사이언스 그래가지고 설립 배경이 나오죠. 네, 그렇네요. 글로벌이 붙었죠. 세계인.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계인. 한국인이 아니고 그쵸. 좀 포부를 넓게 해서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은 건강을 향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목표로 한다. 세계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신동방 정책인가요? 그 신남방 정책이죠. 네. 남방 정책이 이제 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네. 기술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매출 비중을 한번 그럼 볼까요? 네, 네. 매출 비중. 어떤 것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 나오죠? 이 석류 제품. 이 석류 제품이 어디에 좋습니까? 누가 여자한테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네, 여성이 이제 좋죠.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처는 굉장히 그 탄탄하다.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석류 제품. 네네. 그죠? 그 새싹보리는 이거는 저기예요. 그
뭡니까 그 유기농 유기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농 식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네. 밀크시슬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유산균이죠. 그렇죠. 유산균들 요즘 많이 먹죠. 네, 많이 먹죠. 변비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 시서스 다이어트 핏이 한 7%. 요거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가고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쪽에 매출 비중들이 꽤 됩니다. 네. 이런 식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뭐 프리바이오틱스나 시서스 다이어트 피트나 또는 뭐 다른 건도 있어요. 그 우술 시크릿이라고 새롭게 그 런칭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HL 사이언스 기업 개요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성 갱년기 시장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관심 있게 바라볼 때 좀 주의하면 좋을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런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만히 보세요. 동네 같은 데도 보면 건강기능식품 파는 데가 있죠. 많죠. 동네에 그 많습니다. 좀 네. 후미진 동네 가면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약효라든가 그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상당히 누구도 만들 수 있고 누구도 진입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오. 거죠. 네, 진입 장벽이 낮은 점. 네. 요 점은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어떤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도 되겠지만은 신제품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래야 다른 업체에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 라인업 같은 게 계속 나와야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어떤 그 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제품을 수출하는 것, 제품을 그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원료도 판매를 하거든요. 원료를 판매한다면 그 거는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품이 아니라 네. 원료까지도 만들 수 있으면 그렇다면은 그 기업이 건강식품 회사로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네. 부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신제품을 계속 출시해야 된다는 부담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료를 뭔가 확실한 거를 개발해서 그 건의 판매가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쵸. 네, 이 두 부분이 항상 겸비되어 있어야 되고 부족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건에 대한 부담을 건기식 관련주들이 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점 있을까요? 자,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들이 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가 없는 NR 보고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Not Rated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화면 볼까요? 네. 어, 저 뭐 목표가는 없죠. 네. 목표가는 다 없습니다. 근데 레이티드네요. 이 기업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주식 상장 주식수 상당히 적고 소형주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면은 그 증권사에서 그 전망 보고서를 잘 안 냅니다. 그런 측면이 작용된 것이지 기업이 나빠서 지금 NR 보고서를 낸 건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증권사의 NR 보고서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뭐 강점은 아니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 그 크게 급락을 했을 때 9월 달에 한번 크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이 어려우니까 같이 내린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이대주주가 지분을 좀 팔았습니다. 네네. 물론 이 판 부분이 단기 투자를 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인수가 되면은 나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장기 투자 해외 기관에 블락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6만 원대지만 처분 가격도 7만 5천 원이에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최소한 그 처분 가격 근처로도 주가가 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즘 뭐 시장도 살아나고 네. 제약바이오 쪽도 살아나고 있는 그쵸.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블락딜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이었지만 이것이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한 정도지 지금 현재는 다시 그 시세를 충분히 회복할 자격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산 가치 부분에서는 조금 수치가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PBR이 4.25가 최고인데요. 지금 한 3.8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낮은 건 아니죠. 수익 가치는 좋습니다. 수익 가치는 사실 지금 한 13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뭐 그 청산을 할 기업은 아니고 청산을 할 때 우리가 PBR 보고 이제 그 청산 가치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얽매일 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을 내서 발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건기식 관련주들은 자산 가치는 하등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 있지만 주가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네. 없죠. 네. 하지만 그걸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좀 약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약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강점까지 이제 봐야죠. 네, 그렇죠. 그것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매 입체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매 입체 분석 수급 동향을 보면은 네. 매집 주체가 사실 그 빨간 웨인이 사실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웨인들이 계속 매수할 때도 밑에 그 까만 선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못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그렇네요. 기관은 계속 팔아 제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웨인이라든가 기관 중에 한 그 주체라도 연속적으로 매집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유의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는 딱 강조를 할 게 하나 딱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떤 그 코스닥 150 지수라든가 이런데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 편입되기 전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미리 매수를 해둡니다. 그쵸. 왜냐하면 편입이 된 다음에 매수해서 어떤 지수를 따라가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기관 외인들은 그때는 이미 좀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미리 모으거든요. 근데 그 코스닥 150 지수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HLB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예를 들면 벤치마킹하는 지수들 많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계속 그 끌어당겨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강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수혜주 그래서 바이오 밀어낸 IT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IT 쪽이 사실 많이 편입이 되긴 됩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내렸잖아요. 시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IT가 좀 올라왔던 거예요. 150 그 수혜주로. 네. 근데 지금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예상 종목을 보면 HL 사이언스가 있죠. 눈에 띄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제가 빨간 네모를 그것도 안 쳤는데 하나금융투자나 NH투자증권에서 보면 전부 HL 사이언스를 편입할 수 있는 네, 맨 밑에 있네요. 종목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옵션 만기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네. 12월 13일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입이 되기 전에 항상 움직입니다. 그쵸. 편입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미리 올랐다가 재료 나오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입질 매매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강점 요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점이 좀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그 신제품이 연속해서 출시가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우슬 시크릿이라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만 해도 이제 없었어요. 네. 뭐 새싹볼이라든가 다른 그 석류 제품권에 대한 건기식 그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그 우슬 시크릿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 건이 이미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매출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하반기 우슬 시크릿에 대한 기대가 점증이 되고 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화면도 그림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석류 농축액 기반 제품과 관절 건기식, 네, 우슬 우슬 시크릿. 예. 시크릿 나왔네요. 관절 쪽에 좋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노인 여성 인구 많죠. 네. 노인 여성 인구 많죠. 또 관절 또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일단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네. 매출에도 그 플러스 요인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기농 식품인 새싹보리 이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거지만 네네. 이런 그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품이 네. 신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건기식 관련주들이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면 어떤 원료권을 개발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새로운 그 제품이 자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우슬 시크릿 예, 그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원료를 이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일으키면 이걸 이제 성장 요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원료를 판매할 수 있는 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가? 자,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리스트 10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도 네네. 아니고 10가지예요. 석류 쪽이 특히 많죠. 많죠. 지금. 그죠? 예, 석류 쪽이 많고. 자, 이런 확실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원료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진짜 실적은 어떤가? 이 실적 부분도 봐야 돼요. 봐야겠죠. 봐야죠. 봐야겠습니다. 그 실적 표를 한번 보죠.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네. 자, 위에 맨 오른쪽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나온 거는 굉장히 좋아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그쵸. 예, 거기다가 실적도 비교적 원만합니다. 원만하고 1, 2, 3분기 더해서 그 4분기까지 예상한 수치가 이제 1,376억 매출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284억. 지금 138, 190,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도 한 70억 정도 내면은 284억 정도 컨센서스 근처에는 가죠. 네네. 뭐 이거보다 좀 못한다 하더라도 284억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의 더블이에요. 더블. 네, 작년 영업이익이 더블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연간 실적이죠. 연간 실적 영업이익 284억 예상 2020년도엔 390억. 자,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죠. 네. 영업이익률이 20%. 제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 10%도 안 되는 기업들은 얼마나 많아요.
네,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런 장사는 해볼 만한 겁니다. 퍼 13배, PBR은 좀 높죠. 3.68이지만 퍼를 중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 상태가 괜찮다 이거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 봤죠. 네. 상대 가치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상대 가치. 네. 다른 기업들하고 볼까요? 글로벌한 측면하고 국내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료를 갖고 와 봤는데 네. 먼저 상대 가치. 글로벌 볼까요? 글로벌 네. 경쟁사 대비해서 자 보니까 HS 사이언스가 퍼 배수가 29배로 제일 낮죠. 낮네요. 상당히 유리하죠. 뭐 물론 모든 글로벌 경쟁사를 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아니지만 되게 우리가 그 FN 가이드 수치를 응용해서 보면 이쪽을 인용해서 보면은 대강의 그 윤곽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ROE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도 18% 아닙니까? 제일 높죠? 그렇죠. 네, 제일 높습니다. 자, 국내 쪽을 한번 볼게요.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인데 네. 자, 지금 국내 쪽에서는 뭐 물론 이제 넥스트비티라든가 대한제당, 크라운제가 이런 쪽하고 조금 그 업종이 틀리잖아요. 그죠? 좀 다르죠. 과자 만드는 회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네. 대한제당 설탕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쪽보다 뭐 퍼 배수가 높다고 그래서 그거를 약점으로 볼 수는 없겠고요. 네네. 그 기업과 대비해서 역시 그 자기 자본 수익률 ROE라든가 영업이익률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고요. 그만큼 사업이 성장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상대 가치가 국내나 해외 쪽에 비교해서 상당히 좋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가 몇백만 주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주인 종목들도 네네, 상당히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상장 주식 수가 지금 정확히 보니까 몇 주냐면 HS 사이언스가 그 514만 주네요. 514만 주. 네.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은 더 작습니다. 유통 물량은 더 작거든요. 네네. 되게 유통 물량이 제가 보니까 한 30%예요. 화면 잠깐 네, 지금 나오고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30%밖에 안 되잖아요. 30.78%. 네네. 그 지금 한 500만 주에 30% 150만 주. 150만 주도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통되는 거는 100만 주 이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매집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사도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이겠네요. 네. 그 점이 바로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가벼운 주가 특성을 네. 갖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최근에 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긍정적이기도 네.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블락딜 같은 경우는 장기 해외 투자가가 인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수한 가격이 7만 5천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는 뭐 6만 원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것만 회복해도 꽤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측면은 아까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아까 그 매매 입체 분석 보면은 네. 물론 이제 외인들이 계속 사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네들이 사는 그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 밑바닥이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오면 외인들이 주도할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그렇다고 해서 초록색 파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공매 대차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죠. 공매 비중이 뭐 거의 없고요. 대차 일별 빨간 선이 좀 올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차 수량이 상장 주식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빨간 선이 올라간 거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이 현재 HLB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HL 사이언스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코스닥 150 지수에도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이 종목은 뭐 한 번에 급등을 갑자기 하고 뭐 그런 종목이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각보다는 조금은 긴 시각의 매매로 하시는 것이 모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 근처로 해야 되겠죠. 네. 6만 원 안팎. 그죠? 네, 6만 원 안팎.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블락딜 가격이 7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며칠 내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기간을 두고 짧게는 뭐 한 달, 네. 길게는 한 2달. 네, 그 정도로 보시고 그 정도 물가를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HL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 6만 원 선 안팎, 그리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이기도 한데요. 감기 조심하게 보내시고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월요일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